어느 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억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긴장하고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증명하려 애쓰며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차이를 단순히 성격 차이나 궁합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내게 맞는 사람,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융은 이런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입니다. 물론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 속에서 페르소나만 존재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은 숨겨져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하거나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계속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피로감이 없습니다. 물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가면을 쓰는 노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입니다. 진정으로 맞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두려움 같은 감정들,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욕구나 성향들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억압하고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유난히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억압된 이기심을 그 사람에게서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은 나의 그림자를 다룰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무조건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질투심을 느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대신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둘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관계 속에서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혹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결국 어딘가로 분출됩니다. 갑작스러운 폭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서로를 공격하는 대신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반되는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남성적이라고 본다면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것은 여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분 자체가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윤기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이런 상반된 특성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종종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억압된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투사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내가 억압한 특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이 투사가 계속 유지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사한 이미지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투사를 통해서만 봤던 것이죠.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투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사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보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발달시켜 나갑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대신 내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 감정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과 만났다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감정 표현 능력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동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성화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고 우리 안에 여러 측면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가는 여정이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압해온 것들을 직면해야 하고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기준, 어린 시절 배운 틀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은 나의 개성화 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촉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내 안에 다양한 측면들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각자 제멋대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고 때로는 타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타협이 나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꿈을 접고 내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시작할 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융기 말하는 자기, 즉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더 나 자신과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윤근 동시성이라는 흥미로운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의 동시 발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험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운명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 이런 동시성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정말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거나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경험들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 사이에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외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만남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반영하거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동시성을 모든 관계에 적용해서 힘든 관계조차 운명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성이 있는 관계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것이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거나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배울 점은 있습니다. 힘든 관계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울 것을 배웠다면 때로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동시성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킵니다. 우리를 가두거나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또 다른 신호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금방 지난 것 같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화제를 찾거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깊은 수준에서 공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의 어떤 원형적 패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입니다. 거기에는 원형이라 불리는 보편적인 상징과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같은 원형들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수준에서 연결된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을 넘어서 이런 원형적 차원에서의 공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추구하던 현자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투사처럼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단순히 어떤 원형의 담지자로만 본다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원형적 차원에서의 공명도 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각각 독립된 개인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보고 불완전함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서는 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연, 혹은 하늘이 정해준 만남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융의 동시성 개념과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말이 때로는 수동성을 낳기도 합니다.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식의 생각 말이죠. 융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은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으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물론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는 항상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가 이미 가진 완전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상태에서 만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당신과 함께일 때 더 좋다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랑과 의존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없이는 못 산다고 느끼고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영역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윤군 결혼을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결혼은 법적인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헌신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직면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은 거울이 되어 우리의 그림자를 비춰주고 우리가 억압한 감정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파트너의 어떤 행동에 유난히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그 행동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도 감정 표현을 억압해 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게으르게 보이는 것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도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갈등을 내면의 문제로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반응이 왜 그렇게 강한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촉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성찰이 가능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으려 합니다. SNS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행복하고 로맨틱하고 문제없는 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융은 중년기를 삶의 정고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가족을 이루는 데 집중한다면 후반부는 내면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재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가 진정으로 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혹은 사회적 기대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오랜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헌신은 중요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두 사람 모두의 성장을 막고 있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사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전반부에는 보지 못했던 파트너의 면모를 발견하고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같은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내면,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이런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나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통합하며 나만의 독특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펼쳐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여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관계에 뛰어듭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는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외로움을 채워주고 내 불안을 해소해주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융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독과 친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괜찮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중심을 찾고 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고 걱정하고 때로는 간섭하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아무나라도 만나야 할 것 같고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서두르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성에서 너무 다른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집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나 자신도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바꾸려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극의 통합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반되는 것들이 공존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것들이죠. 건강한 인격은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극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가 되려는 충동과 개별성을 유지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이 있고 친밀하면서도 자유로우며 하나이면서도 둘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할 때는 의지할 수 있지만 파트너 없이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관계 속에서 말이죠.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은 나의 안정 애착을 강화시켜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고 억압되었던 부분들이 표현될 수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자기가 펼쳐집니다. 윤근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도 꿈을 통해 옵니다. 누군가에 대해 반복적으로 꿈을 꾼다면 혹은 특정한 상징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꿈 해석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단순하게 직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직관은 그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윤기 말하는 무의식의 알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제한적이고 이성적 판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직관을 따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성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관과 이성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둘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 직관이 이 사람이 맞다고 말하고 동시에 이성적으로 봐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관과 이성이 충돌한다면 왜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직관이 내 무의식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성적 판단이 사회적 기대나 편견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에서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강조되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선택보다는 집안의 체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중요했죠.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이런 가치관 속에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공명하느냐입니다. 외적인 조건들도 물론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바꾸려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최선의 모습이 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의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더 관대해지고 더 용감해지며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물론 관계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과도 갈등은 있고 힘든 시기는 옵니다. 삶의 스트레스,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 외부의 압박 같은 것들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버티고 서로를 지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윤근 연금술의 상징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낮은 자아를 높은 자아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종종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관계는 우리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며 더 순수한 형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연금술에서 불이 필요하듯 우리도 때로는 관계의 열기 속에서 단련됩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연금술 과정을 함께 겪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신을 보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촉매가 되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진정한 자기에 가까워집니다. 가짜를 벗어내고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죠.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알 때 누가 나와 어울리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익숙한 패턴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만나는 관계는 훨씬 더 진실하고 깊습니다. 서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완성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개인이죠. 융은 이것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것이 개성화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관계도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나의 이상에 맞추려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독특함을 축하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치 음악에서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 화음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들도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조금씩 변화합니다. 융은 이런 모든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고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은 이런 여러 만남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지나가는 스승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여정에 깊이 관여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찾았을 때 그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융의 심리학을 통해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나와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가면을 벗을 수 있고 나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를 얻으며 나의 진정한 자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내 안에서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울처럼 우리의 약점을 비추고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함께 직면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융의 동시성 개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반영하고 우리의 내면과 공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수동적으로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며 나의 진정한 자기를 실현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더 나다워지나요? 아니면 덜 나다워지나요? 나의 최선을 끌어내나요? 아니면 나를 축소시키나요? 함께 성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것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나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위에서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되고 그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이든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만남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세요. 그럴 때 같은 빛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